네, 안녕하세요. 직무역량중심 취업 컨설팅 센터 수완제이의 임송아입니다. 면접에서 빈출은 아니지만 또 왕왕 나오는 그런 면접 전형이 바로 또 토론 면접인데요.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뭐 그래도 발표라든지 아니면 대면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접해볼 수가 있는데 어디서 토론을 해본 기억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을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뭐 빈출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토론 면접을 혹시 보실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네, 토론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토론 면접은 일단 채점 포인트를 보면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이란 걸 보겠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제가 이걸 가장 위쪽으로 올려놓은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 우리가 무슨 뭐 대통령도 아닌데 이렇게 뭐 A와 B로 나눠서 뭐 싸워가지고 누가 이긴다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뭔가 내가 그걸 누군가의 상대편을 설득한다기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부드럽게 하느냐. 근데 부드럽게라는 게 단순히 친절하게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의 심중을 살핀다든가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너무 이 사람과 나에게만 분량이 너무 이렇게 몰려들지는 않았나라는 걸 생각한다라든가 우리 다 웬만큼 이야기를 했는데 저 중에 어떤 사람만이 이야기를 조금 많이 못했네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의미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토론이든 토의든 무언가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자리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나의 주장을 어떻게 관철시키느냐,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을 관철시킬 때 너무 지나치게 부드럽게 하려다 보니까 약간 약하게 해서도 안 되고 주장을 관철시킬 때 너무 강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네. 말씀 잘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식인 겁니다. 그리고 설득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것을 조금 더 넘어서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라고 상대방의 행동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조금 더 적극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의견 조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둘이 의견이 부딪혔을 때 너는 A가 맞고 나는 B가 맞은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의견을 조율해서 여기까지는 A로 여기까지는 B로 혹은 A도 B도 아닌 C의 방법으로 해보자 라고 의견을 조율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있겠죠. 그것들에 대해서도 검증을 한다. 토론 면접을 보는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기업들을 한번 보자면 KT, 그리고 은행권 공기업 등이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 토론 면접이 KT도 그렇고 토론 면접이란 것도 그렇고 생겼다 없어졌다가 그리고 기업의 면접 전형도 약간씩 바뀌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 KT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다른 면접을 보러 오는 동안 대기를 가만히 시키는 게 아니라 그동안 토론 면접을 하고 있게 합니다. 그러면 토론이라는 것은 어쨌든 의견을 계속해서 주고받아야 되는데 의견 주고받다가 누구씨 이렇게 하면 예,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하고 말이 끊긴 채로 가죠. 그럼 제가 돌아왔을 때는 다른 이야기들 하고 있겠죠? 그럼 거기에 또 낍니다. 그래서 KT의 어떤 토론 면접은 토론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거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적응력이라든지 친화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약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PT, 뭐 1차 면접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와중에 토론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심과 끈기가 좀 필요하죠. 계속 말하다가 면접 보러 오고 면접 보러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한 또 얘기하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사람이 지쳐서 제풀에 지쳐서 자기 본성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공격성,
자기도 모르게 소심함,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은행권이나 공기업에서도 많이 이제 토론 면접을 시행을 하죠. 은행권은 대부분 이제 원데이 면접으로 해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쭉 면접을 보기 때문에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면접을 보실 때 은행권 같은 경우에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약간 토론보다는 토의 의미로 사기업보다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은행은 서비스를 하는 회사잖아요. 금융 서비스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객에게 서비스 마인드를 보여주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굉장히 본인의 주장을 가지고 추진력 있게 무언가를 행하는 그런 것들도 좋겠지만, 공기업은 조금 더 보다 약간은 조직 내의 융화를 좀 더 중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KT은행권 공기업들은 한데 같이 광범위한 주제가 나온다. 시사 이슈가 나오기도 하고, 혹은 정말 가치를 관련된, 예를 들면 뭐 낙태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런 어떤 가치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이슈가 예를 들면 은행이면 은행, 뭐 KT면 KT, 뭐 아니면 공기업, 이런 그 해당 기관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는데, 다양한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준비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CJ 같은 경우에는 소비 트렌드를 잘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산업에 대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CJ는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현재 이런 소비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필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마케팅 전략을 짜보면 좋겠다. 이런 신상품을 출시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CJ에 뭐 예를 들면 제1제당 햇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뭐 조사를 하시겠지만, 그런 것보다 가치, 소비 심리, 2019 소비 트렌드, 2020 소비 트렌드, 이런 것들을 함께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반대로 대한항공, 뭐 반대로까지는 아니지만 대한항공 같은, 대한항공, 뭐 진에어 이런 항공기업들은 그 이슈라든지 그 항공 이슈, 항공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그래서 예를 들면 좌석 간격 이동이라든지 기내 와이파이라든지 기내식이라든지 등등등, 이렇게 현재 항공산업에 대해 잘 모르면 할 말이 많지 않는, 아니면은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이 나온 주제, 사실 그 주제에 대해서는 매년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너무나 많고 광범위해서 그런 거지만, 예를 들면은 공유 택시처럼 공유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모르면 알기가 어렵고 모르면 대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는 정말 항공사에 취업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딱히 제한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다른 기업 지원하는 김에 우리 기업도 한번 지원해보는 건가? 라는 것들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 항공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풀 수 있는 문제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일단 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1차 면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부르죠. 그러니까 서류 통과가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1차 면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와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짜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려운 주제도 있고 쉬운 주제도 있고 섞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빈출 질문은 그래서 시사 이슈, 가치 문제, 그리고 토의 주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시사 이슈는 예를 들면 정말 시사 이슈에서 기업인 사면 찬반 이렇게 해서 찬성 반대 두 팀으로 나눠서 의견을 공유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찬반 나누는 경우도 있죠. 토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토의 주제라고 정한 이유가, 토론 두 양갈래로 나눠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모으는 그런 식의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토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토론이 아니라 토의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면접을 보실 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론 면접 합격 전략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토론 면접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께서는 좀 떨어지거나 할 것 같으신가요? 일단 토론 면접을 실시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그룹으로 보는 대면 면접도 마찬가지인데 2조가 다 붙기도 하고 2조에서 1명만 붙기도 2명만 붙기도 3명 붙기도 하고 2조가 다 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토론 면접이 그런 경향이 굉장히 심한데요. 만약에 2조가 별로였으면 다 떨어지고 너무 괜찮은 조가 있었으면 다 붙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허다해서 우리 조 자체의 분위기가 좋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조의 분위기가 안 좋았다가 토론하면 가서 싸웠네. 어떤 사람이 너무 자기 얘기만 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보다 더 많은 문제들은 아무도 말을 안 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주제가 어렵거나 토론을 안 해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아무도 그냥 얘기를 안 하니까 나도 얘기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끊기거나 대화가 없어서 뭐 더 하실 말 없으면 뭐 일찍 정리하고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런 식으로 돼서 그냥 끝나면 그 조가 다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론 면접 합격 전략의 첫 번째는 부드럽게 말하기 이런 것보다 대화 주도하기 이어가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주도한다는 것은 나만 말한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얘기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MC 보실 분이라든지 첫 번째로 말씀하실 분이라고 하면 웬만하면 손을 드세요. 근데 웬만하면이라는 건 정말 웬만하면입니다. 난 진짜 말을 잘 못하고 나는 대화 주제를 잘 못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괜히 한다고 했으면 나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좀 나는 이번 토론 면접에서 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나의 어떤 역량을 어필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말을 못하진 않는다. 잘하진 않아도 하시면 손 들고 제가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대화를 주도를 쫙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의견 없으신가요? 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질문을 통해서 말을 이어가시거나 그게 아니야. 나도 이 주제에 대해서 잘 몰라 하신다면 질문을 던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저는 뭐 아직 임신이나 낙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한번 혹시 거기에 대해서 뭐 기사라든지 이런 걸 읽으셨던 분이나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한 뉴스나 이런 것들 접하신 분 있으면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혹은 우리 그냥 뭐 자연스럽게 뭐 자유롭게 대화를 나눠볼까요? 이렇게 먼저 여러분께서 대화 주제를 던져주시는 건데요. 이게 또 약간 스킬인데 대화 주제를 이렇게 허공에다 던지면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약간 너야 라는 느낌으로 살짝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뭐 말씀을 해볼까요? 라고 한 분을 약간 지그시 바라보면 웬만하면 그분도 면접이기 때문에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대화를 주도했고 그분이 거기에서 받아서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했고 그런데 뭐 자연스럽게 다른 분이 저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하시면 좋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아직 내 주장을 얘기 안 했다면 나도 이야기를 한다든지 혹은 그럼 다른 분들도 없으세요? 라고 추가적인 대화를 이끌어 나가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반, 창반이 있을 경우에는 이번에는 저희 팀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라든지 저희 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엔 상대편에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하시면 어느 정도 대화가 잘 이어져 나간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만약에 아무도 말을 안 했다. 그럴 일은 정말 잘 없겠지만 그럼 나만 붙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는 거는 그냥 안 되는구나 하고 좀 더 편안한 태도를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맞장구를 쳐주고 밝은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꼭 내 말 다음에 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토론 면접도 너무 면접으로 생각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웃긴 얘기를 했다. 웃으시면 돼요.
되게 재밌네요. 웃으시거나 상대방이 좀 공감관이 그래서 그러네. 이렇게 얘기를 충분히 하셔도 되고 이런 분위기를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맞장구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쳐주시고 혹은 상대방이 발언한 다음에 내가 발언을 할 때 굉장히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더 붙이고 싶은데요. 혹은 내가 반대 의견을 내더라도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맞장구를 쳐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분량 조절. 내가 말을 너무 혼자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혹은 누군가가 말을 너무 혼자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시는 겁니다. 이야기를 한 와중에. 토론은 토론이 아닌 토의, 회의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도 토론 면접을 보는 이유가 회사에서 벌어지는 많은 회의들을 이 사람이 잘 참여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이 분위기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를 알고 싶어서 보는 거고요. 여러분이 토의라고 생각해 보셔도 사실 토의가 뭐지? 토의를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겁니다. 팀 프로젝트 조 꾸며서 첫 만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어떤 주제 할까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해볼까요? 전 이건 좀 별론데. 네, 맞아요. 그건 좀 그렇지만 이건 어때요? 그럼 우리 만나는 시간은 언제로 정할까요? 등등. 이렇게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시잖아요. 그런데 팀 프로젝트에서 처음 본 분께 예의 없게 한다라든지 사납게 한다라든지 하시지 않죠. 적당한 편함과 적당한 불편함을 유지를 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딱딱하게 행동하시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조금 더 내가 생각하는 면접 자리보다는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할 때 질문형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맞죠, 솔직히. 물론 이렇게 얘기 안 하시겠지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너무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질문형으로 유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야 나도 부드러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저는 이렇습니다. 답을 정해놨어. 그럼 상대방이 더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이렇게 상대방이 조금 더 대답하기 쉽기도 하고 나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도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일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건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은 이렇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라고 꼭 질문형의 답변을 최대한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건 액션인데요. 필기도구 웬만하면 가져가시죠. 필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필기를 할 때 그러니까 면접관이 이렇게 가까이서 들여다보기도 하지만 멀리서 이렇게 관찰하는 행동도 그런 식의 채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다가 나는 내 딴에 저 사람 말 잘 듣겠다고 필기를 한 건데 막 종이만 보면서 이렇게 적으면 저 사람은 남의 얘기는 안 듣고 자기 할 얘기만 적고 있네 라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기 내용 어디다 제출하는 거 아니니까 그 사람 눈을 보면서 간략간략한 것만 정리하세요. 눈을 보면서가 중요합니다. 그쵸. 반응도 하면서 그렇죠. 그건 맞죠. 네, 그렇네요. 이런 얘기 해야겠다. 이렇게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상대방을 내가 대화하는 이 우리 그룹들을 항상 염두하면서 자세를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 계속해서 끄덕임을 주시는 거. 나는 너무 공감이 가서 정말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서 눈물이 주룩주룩 날 것 같은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공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저게 맞는지 아닌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공감을 할 수도 있고 저게 맞나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이렇게 액션을 조금 더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토론에 어쩌다가 불이 붙었다. 그래서 너무 한 가지 이슈에만 매몰돼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 합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동성애가 지금 우리 뭐 예를 들면은 인구 출산율 저조한 이런 사회 흐름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출산율, 저출산율, 일본이 어떻고, 우리도 이제 일본처럼 갈 거고, 거기에 대해서만 너무 얘기를 한다. 너무 이야기가 한쪽으로 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그 저출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이제 저출산 말고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이 동성애 합헌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이번에는 동성애 부부가 결혼을 했을 때 혹은 결혼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주제를 제안하거나 공유하셔서 너무 대화가 매몰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굉장히 점수가 플러스가 되겠죠. 만약에 토론에 대해서 만약에 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반박이 들어왔다. 근데 나 할 말이 없다. 근데 심지어 저는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했다. 그랬을 때 좀 여러분께서 이렇게 무기처럼 장착하실 수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을 알려드릴게요.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너무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분의 이야기가 정말 다 맞는데 저는 그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맞는데 아직은 아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논리가 잘 서지 않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문구고요. 두 번째는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봐보시면 어떨까요? 혹은 맞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토론이 싸우는 게 아니라고. 저도 붙습니다. 지고 이기는 건 그러니까 의견이 결국에는 누구 쪽으로 갔다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맞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의견이 맞는 것 같아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주신 분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업에서는 이런 수용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 것도 방법이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럼 제 의견이 왜 안 맞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팀 플레잉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뭐 예를 들면 클립을 몇 개까지 쌓아라, 도미노를 몇 개까지 쌓아라 이런 식으로 팀워크를 좀 보는 팀 플레잉 면접을 하거나 롤 플레잉 면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토론에서 이길 필요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롤 플레잉이나 팀 플레잉도 우리 조가 제일 잘할 필요는 없으면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여기에서는 팀워크, 배려, 이해심, 의견 조율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팀워크라는 건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라는 건 누구 하나가 난 잘 못하는데 저 사람들 되게 잘하네. 저 사람들 하동 냅둬야겠다라고 있다면 우리 조가 지금 이만큼 쌓았다고 하더라도 끌고 와서 저 사람 같이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을 지금 놀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팀 모두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려도 중요해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은데 팀원들이 이거 아니래.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내 논리력은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죠. 제 생각은 이게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팀원의 의견이 모두 이렇다면 전 팀원의 의견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넘겨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렇게 말이 안 통하기 전에 일단 충분히 이해심을 가지고 의견을 조율하고 팀원들끼리 모두 의견이 하나로 합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주장을 내세울 때 이게 팀 플레잉까지 본다는 건 진짜 하루 종일 면접을 본다는 거거든요. 약간 지쳐서 나도 모르게 약간 표현이 거칠게 나오거나 약간 표정이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끝까지 더 신경 쓰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탑을 높게 쌓는 것보다도.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만약에 피곤하다면 제가 지금 사실은 좀 피곤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잠깐 이제 집중이 안 되는데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람인지라 그리고 면접이라 얼마나 잘 보이고 싶어서 긴장을 했겠어요. 그런 거 다 이해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말로 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로 꺼내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졸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기업이라는 것은 훌륭한 인재, 완벽한 인재, 똑똑한 인재를 뽑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융화하고 조직 내에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조직 내에서 큰 리스크를 만들지 않는 인재가 더 기업에 적합한 인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팀플레이를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하루 종일 면접을 보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조가 가장 팀워크를 발휘하고 팀워크라는 건 분배에 대한 의미도 있겠지만 조 내에서 분위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하하하 웃고 같이 협력하고 즐거운 자세로 하고 대화가 굉장히 부드럽고 이런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연출해주고 그를 위해서 서로 간에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수를 했다. 내가 실수를 했다. 그럼 이제 조들이 완전 그 조원들이 다 완전 분위기가 다 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도 정말 당장 실수한 나는 그냥 멘붕이죠. 아, 여기서 당장 뛰쳐나가버릴까? 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 정신을 꽉 잡으시고 내가 오히려 더 밝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 지금 진짜 제가 잘못해서 저 때문에 침울하신 거 아는데 우리 다시 한번 화이팅 해봐요. 이렇게 에너지를 내가 충전시키는 모습을 더 보여주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 조도 다 같이 살고 내 점수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 플레잉은 정말로 팀이 플레잉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 팀이 뭔가 지금 당장 우리 기업을 매출을 일으킬 뭘 하는 것은 아니다. 팀워크가 잘 되어 있는 모습만 보여주면 된다.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 면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토론 면접은 그런데 이렇게 듣고만 가시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해보지 않으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그 기업 혹은 그 직무 붙은 분들끼리 스터디를 모집을 하시거나 아니면 모여있는 스터디에 꼭 들어가셔서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해봤을 때랑 아닐 때랑 정말 다르기 때문에 꼭 해보고 훈련하셔서 나의 단점은 이런 거고 이런 분위기도 있을 수 있구나.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구나를 체득해 보시고 이 조만 할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그래서 스피치 모임 같은 거 한번 나가서 토론 같은 거 한번 경험해 보신다든지 이런 노력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